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같이 볼 자료가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법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말이 유독 많을까? 또 뭐 자랑 같은 건 왜 위험한지 아예 말을 좀 줄이면서 좋은 인상 주는 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 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께서 진짜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만 딱 뽑아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요. 이걸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 그런 걸 얻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 우리가 그냥 매일 겪는 그런 사회적 상황들이나 행동들,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냥 뭐 이렇게 하세요 하는 조언이 아니라 왜 그런지 배경까지 알려주니까 좀 더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당장 주변만 봐도 꼭 대화를 막 혼자서 다 끌고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있죠, 있죠. 자료 보니까 이게 혹시 어릴 때 그 과잉 행동 그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가만히 못했던 그런 신체 에너지가 성인이 되면서 과잉 언어로 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특히 좀 외향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게 뭐 리더십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관계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음. 또 재밌는 거는 내향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아주 가까운 뭐 친구라든지 특정 상대한테는 말이 확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특히 눈치 없음이랑 충동성 이게 딱 결합될 때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요. 네네. 자료에도 예시가 나왔지만 누구 막 놀릴 때 상대방은 표정 안 좋은데 혼자 신나서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요. 아, 진짜 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서 관계가 갈린다고 자료는 딱 짚어요. 어떻게 다른데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아차 싶어서 사과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막 네가 예민하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 탓하면 그냥 신뢰 깨지고 관계 끝나는 거죠. 주변에 그런 경우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청취자분도 아마 떠오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이 좀 과도한 게 결국은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특히 자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던데 이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직장 다닐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사람이라도 있지만 은퇴하고 나면 정말 외로워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외로움이 그냥 외로운 걸 넘어서 권태라는 생각보다 깊은 고통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이 좀 인상 깊었어요. 권태요? 네. 그때 사람들이 대화를 시도하는 방식이 주로 두 가지라는 건데 하나는 막 동정심 유발하는 거, 다른 하나는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 나이 들면서 자랑, 특히 옛날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한 분석도 있었죠. 네네. 현재 경험이 좀 제한되니까 할 얘기가 줄어들고 결국 좋았던 과거 기억만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좀 씁쓸하네요. 여기서 근데 자료가 진짜 강조하는 건 자랑, 특히 돈 자랑이 실제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 위험하다고요? 네, 뭐 유흥업소에서 돈 자랑하다가 차에 위치 추적기 달려서 집이 털린 사건도 있었고 또 재력 과시하다가 사기꾼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마음 열고 막 의지하다가 사기당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다는 거죠. 심지어 자식한테 유산 가지고 막 압박하는 것도 결국 관계만 나빠진다고 지적하고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반대로요. 너무 솔직한 건 괜찮을까요? 자료에서는 가까운 사이라도 뭐 사생활이나 옛날 잘못 같은 거 다 말하는 건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러던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서로 싫어하는 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뭐 예를 들면 반려동물에 대한 가치관 차이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심각하게는 법에 걸리거나 도덕적으로 문제될 만한 과거 행동 같은 거요. 이런 걸 고백하면 관계가 혹시 틀어졌을 때 이게 약점으로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협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요. 와. 그럼 예를 들어서 연인 사이에 뭐 바람을 피웠다거나 하는 그런 잘못을 고백하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되게 딜레마인데 자료에서는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상당히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고백하고 나서 생길 그 후폭풍이나 죄책감, 이걸 내가 감당할 준비가 안 됐다면 섣불리 말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냉정한 조언이에요. 어차피 들치는 경우 보면 뭐 휴대폰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내가 미리 고백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막 고마워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 너무 힘들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말이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듣기 불편할 수 있다는 점도 자료는 인정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말을 줄이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좀 조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호감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꼭 자존감 문제나 불안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냥 말하기 싫은 사람도 많다는 거죠. 핵심은 결국 태도에 있다고 강조해요. 태도요? 네. 말이 좀 없더라도 누가 물 부탁했을 때 물론 뭐 위험하거나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말고요. 그걸 잘 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막 비판하거나 끼어들지 않고 웃으면서 잘 들어주기만 해도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아하. 반대로 늘 막 인성 쓰고 있거나 부탁하면 맨날 거절하면 당연히 다가가기 어렵겠죠. 구체적인 기술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상대방 말 끝까지 듣고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해 주라는 거. 네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막 의견 대립할 때는 누구 편도 딱 들지 말고 나중에 각자한테 가서 조용히 좀 공감해 주면서 상황 설명해 주라는 것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꽤 실용적인 조언이죠. 그런 태도나 기술들이 있으면 조용한 사람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말이 너무 많은 것의 원인과 결과, 또 자랑의 위험성, 그리고 말조심이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좀 내향적이더라도 호감을 주는 방법까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부디 청취자분의 인간관계 고민에 작은 힌트라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 자료가 결국 보면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론 얼마나 좀 신중하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소통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다면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관계 유지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런 전략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복잡한 인간관계와 또 우리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는 방식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나이트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